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AI 기술, 진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막 성능이 좋아지는 거 이면에는 사실 엄청난 컴퓨팅 자원하고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?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I 모델 설계 방식의 어떤 중요한 변화, 특히 연산 효율성 그리고 확장성,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성능은 좋은데 좀 더 가볍고 효율적인 AI를 만들 수 있을까? 그 해답으로 요즘 많이 얘기되는 전문가 혼합, MOE 방식하고요. 또 딥싱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. 이걸 중심으로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요.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나왔고 이게 비용이나 성능, 환경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그 AI 혁신하면 딱 떠오르는 거, 트랜스포머 구조부터 좀 짚어보죠. GPT-3 같은 모델들 정말 성능은 대단했잖아요. 근데 이 성능을 얻으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였나요? 네, 맞습니다. 트랜스포머가 그 문맥 이해 능력이 워낙 탁월해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거의 표준처럼 됐죠. 특히 그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 덕분에 단어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 같은 걸 잘 파악했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파라미터 수가 수천억 개씩 되니까요. 이걸 학습시키고 실제로 사용할 때 자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습니다. 예를 들어 그 GPT-3요. 학습에만 비용이 한 1,200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. 전력은 또 1287mHz,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500톤이 넘는다고 하니까요. 이 정도면 그냥 비싸다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좀 작은 회사나 연구자들은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장벽이었죠. 와, 성능 좋은데 정말 그 대가가 상당했네요. 부담이 엄청났군요. 그럼 이런 막대한 비용, 또 자원 소모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시도들이 있었나요? 물론 효율화 시도는 계속 있었어요. 디스틸버트나 엘버트 같은 기존 모델을 좀 가볍게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죠. 지식 중류라던가 파라미터 공유 같은 기술로 모델 크기를 줄여서 좀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게 하려는 거였는데요. 근데 이게 모델 크기를 줄이면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.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. 이제 이런 상황에서 딱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전문가 혼합, Mixture of Experts, 줄여서 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모의, 전문가 혼합이요? 그럼 기존에 그냥 모델 크기 줄이던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?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기존 모델, 우리가 보통 댄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건 신경망의 모든 부분이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 항상 다 계산을 해요. 뭐랄까, 모든 직원이 그냥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반면에 MOE는 스팔스, 그러니까 좀 희소하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. 여러 개의 좀 작고 특정 분야에 특화된 인격망 모듈,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미리 쫙 준비해 두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라우터라는 일종의 관리자가 이 문제는 이 전문가 저 전문가가 잘 풀겠네 하고 몇 명만 깍 찍어서 일을 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필요한 전문가만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니까 전체 계산량이 확 줄어드는 원리입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필요한 전문가만 딱 골라서 일을 시키는 방식이라 훨씬 효율적이겠네요. 그러면 그 딥식 모델이 바로 이 모의 방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? 얼마나 효과적이었나요? 구체적인 성과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딥시크가 이 MOE 아키텍처를 아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 중 하나죠. 자료를 보면요. 추론할 때,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을 사용할 때 전체 전문가 네트워크 중에서 아주 일부만, 예를 들어 전문가가 한 1,000명 있다면 그중에서 한 24명, 그러니까 약 2.4% 정도만 활성화해도요. 기존의 그 모든 부분을 다 쓰는 댄스 모델하고 성능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필요한 총 연산량은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게 단순히 계산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. GPU 자원 사용량도 줄고 전력 소모량도 크게 줄어드니까 이게 바로 실시간 서비스 응답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또 운영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당연히 환경 부담도 줄어드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와, 연산 효율 하나 개선한 건데 정말 여러 방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. 그럼 이 MOE 구조가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딥시크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확장될 수 있었겠네요? 네, 맞아요. 핵심을 보셨네요.
MOE 구조는 특정 자금에 맞춰서 전문가 구성을 좀 다르게 하거나 추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딥식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뭐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이해하는 딥식 BL, 또 프로그래밍 코드 생성에 특화된 딥식 코더, 그리고 여러 종류의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처리할 수 있는 범용 모델, 딥식 MOE,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MOE가 다양한 AI 응용 분야에 맞춰서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비용하고 환경적 영향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GPT-3의 그 막대한 자원 소모랑 비교해보면 이 MOE 같은 스파스 모델은 AI 기술의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. 관련 연구들을 보면요. 댄스 모델 대비 에너지 효율은 최대 6배까지 높일 수 있고 탄소 배출량은 최대 80%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. 이건 뭐 AI 기술의 민주화라든지 환경 영향을 고려할 때 진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들어보니까 확실히 AI 모델 개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. 초기에는 어떻게든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성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또 지속 가능하게 달성할 것인가, 이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. MOE랑 딥식이 바로 이런 변화를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 같고요. 그렇습니다. 딥식 같은 이런 MOE 기반 모델이 퍼지는 건 단순히 기술 발전 그 이상이에요.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나 조직이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. 동시에 이 에너지 소비나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AI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고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저비용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것, 이게 앞으로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고 MOE가 그 가능성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. 네, 오늘 AI 모델 아키텍처의 중요한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, 청취자 여러분께서 AI 기술의 미래 방향을 이해하시는데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